자, 이제 우리 책의 149페이지 2절 주택시장 분석. 1번 주택시장 그냥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실제 중요한 건 151페이지 큰 2번 자 주택의 여과 과정. 얘는 항상 시험 나올 가능성이 있으는 게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요 말입니다. 여과 과정 요 말 뜻이 뭐냐는 거요. 요 같은 말이 주택 뭐라는 거면 순환 과정 이렇습니다. 자 이런 거요. 우리 아마 여기 창원도 보니까 우리 옛날에 좀 이 굉장히 번화가 있었지. 어디 어느 지역입니까? 옛날에 이었던 게 넘어갔지, 그지? 자 집도면 집도. 이 지역이 어떤 특징이 굉장히 고급 주거지였어 옛날에. 이건 저급이었거든. 응? 이었던 게 시간 한 30년 정도 지나면 서서히 이 지역의 동네가 노후화되겠지. 그죠? 그럼 집값 떨어지겠지. 떨어지면 여기 있는 조금 못 사는 분이 이렇게 넘어간다고. 응? 가면 저급 노후화돼 있는 집이 서서히 나중에 뭐합니까? 재개발되겠지. 되면 이 지역 다시 얘가 이렇게 넘어와서 고급 주택화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앞으로 30년 또다시 바뀔 것 같은데? 그죠? 이와 같이 특정한 지역에 있는 주택은 고급과 저급이라 항상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이 뭐냐고 이게 주택 순환 또는 여과 과정 쓴다고. 그러면 자 지금은 요 기본 개념 아시면 돼요. 첫 번째 요거부터 할게요. 기본 전제. 항상 우리 구분은요. 소득에 따른 구분인데 무조건 고소득 계층과 그 반대 저소득 계층 이렇게 두 개의 계층만 있지 절대 중간 계층 없다 가정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소득이 높은 분들은 당연히 고가 주택을 마겠습니까? 차지하겠지. 그죠? 소득이 낮은 분은 어떤 주택? 이건 충분히 이해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때 자, 두 번째 신규 주택을 지어주면 이 집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당연히 신규랑 고가 저가 느낌 고가 저가 고가지. 따라서 이 말은 신규주택 항상 신규주택 오직 고소득 계층만 차지하지 절대 저소득 계층은 이 집을 가져갈 수 없다는 이런 기본 전제를 두고 있다고. 전제가.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소득이 낮은 저소득 계층은 어떤 집을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 집을 가져갈까 중요하다고. 어떻게 해서 공급을 조달받을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이 소득이 낮은 분은 뭐지? 당연히 고가 주택이 시간이 서서히 경과되면 건물이 서서히 노후되겠죠. 앞에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신규는 무조건 고소득 계층 가져간다 했단 말이에요. 기본 전제가. 그래서 고가 주택 중에서 일부가 시간이 경과되면 서서히 건물이 노후화되면 집값 떨어질 때 이 집을 가져가더라 이겁니다. 이런 걸 좀 따겠지만 다른 말로 하향 여과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받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과에 대한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상향 여과가 있고 그 반대 거꾸로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두 개 있더라 하향 여과가. 그래서 상향여과 하향여 구분하시는데 실제 시험은 여기서 매번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 요 보는 식 3개 있거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지금 두 개 맞게 두 개만. 첫 번째
여기 있는 집을 마지막에 누가 가져갈래 하는 거요. 응? 그러면 얘는 원래 소득이 낮은 분이 갖고 있는 집인데 시간이 서서히 이 경과되면 이 건물이 노후화되었을 때 재개발 등을 하기 위해서 소득이 높은 분, 즉 고소득 계층이 이 집을 가져가더라 이겁니다. 고소득 계층이. 이런 게 상향력을 하고. 거꾸로 하향력을 뭔가 하면 원래 이 집이 소득이 높은 분이 갖고 있는 그런 집인데 건물이 서서히 노후화되면 결국은 집값 떨어지겠죠. 이럴 때 뭐 있습니까? 소득이 낮은 분이 가져간다. 여기에 다른 말로 하향력을 하고. 자, 중요한 건 다른 건 다 버리고 이것만 생각하고 마지막에 이 집 어느 놈이 가져갈래 따라서 결국은 여가 달라진다 생각하면 이해되겠지. 자, 다시 보자. 원래 이 집은 누가 무슨 집입니까? 고까지. 그죠? 누가 가져갔어? 그 무슨 여가? 그 말이 이게.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 동네가 보니까 굉장히 잘 살고 있는 동네가 있고 굉장히 못 살고 있는 동네가 있어. 응? 이렇게 구분되는데 자, 현재 이정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고급 주거지. 이건 못 살고 있는 저급 주거지란 말 쓴답니다. 그런데 요 집을 갖고 있는 이 집주인이 고민하고 있어. 지금 그냥 팔 것인가 아니면 하자 보수에 팔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서 요걸 그냥 팔면은 이 동네가 워낙 잘 살고 있는 동네인데 집값 현재 9억이 된다 가정해 보자고. 얘는 현재 3억이 된다 해 보자고. 근데 항상 집이란 건 약간 하자가 있거든. 그래서 요 수선비가 들어갈 건데 자기 집값의 한 10% 정도 저기 수선비 들어간다 치자고. 그래서 이건 9천 들어간답니다. 그 다음에 이건 3천 들어간답니다. 자, 이럴 때 이 집주인은 이걸 하자 보수에 팔 것인가 그냥 팔 고민한 거야 지금. 그러면 이걸 팔면 하자 보수에 판다면 예상컨대 9억 9천 이상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일단 이 동네는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그럼 나한테 옆에 이 주변적인 나한테 도움을 줍니까? 불리한 영향 줍니까? 도움 주겠지. 그죠? 고급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외부 환경 때문에 결국은 이 집이 이렇게 10억 5천 주고 팔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있는 수선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들어갔지만 9억짜리가 집값이 10억 5천 되었죠? 얼마 뛰었습니까? 1억 5천 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는 그냥 팔겠습니까? 하자 보수에 팔겠습니까? 응? 수선 후에 팔겠지? 그죠? 그러면 이건 이 집주인은 하자 보수 하겠네? 하면 집은 더 좋아지겠네? 무슨 여가? 들어간다고. 자, 다시. 자, 3억짜리 집이 되고 있는데 하자 보수가 3천만 원 더 한다 치죠. 그래서 하자 보수 한다면 요 주변적 나한테 불리한 영향 주겠지. 그죠? 그런 결과 만약 얘가 이렇게밖에 팔 수 없다를 가지고 보자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있는 수선비는 얘가 3천 들어갔지만 하자 보수의 가치가 올라간 건 얼마 뛰었습니까? 2천 뛰었던 거지. 그러면 하자 보수 하겠습니까? 안 하겠지. 그지? 건물은 점점점 노후화되겠네. 그죠? 물론 한 개 더 있어. 한 개를 그냥 넘어갈 거예요 지금은. 자, 간단하게 지금 하향과 상향 대충 뭔지 알겠어.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라고. 어느 놈이 가져갈래? 집 어떻게 할래? 이것만 생각하라고. 참고로 이건 아셔야 돼. 무조건 고급이 항상 이게 오는 게 아니야. 이 반대 나올 수도 있어. 저급 항상 이게 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고급 저급 따지지 말고 문제 딱 묻는 순간 요걸 짜야지. 요것만 따져. 응? 따져서 만약에 수선비가 더 크면 보수 안 하지. 그죠? 이거 하향이지. 가치가 더 크면 보수하겠지. 집 좋아지지.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사람 집 자체야. 요것만 생각하라고.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 아마 거의
여과 과정 시험 나면 거의 90% 답은 여기서 나와. 항상. 자, 그다음 세 번째, 주거 분리에 따른 여과 과정. 자, 요건 좀 기억할 거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주거 분리에 따른 여과 과정이 발생되는 지역은 어디에서 발생할 것인가 하는 거요. 좀 따겠지만 요건 인근 지역 또는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라 하시면서 지금 하고 있는 주거 분리란 말 뜻이 뭐냐?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또는 고급 주거지와 주거지하고 그다음 저급 주거지에 분리인데 무슨 분리냐 묻는데 꼭 알 것은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고급과 저급지 분리된 걸 말한답니다. 가끔 시험 나오는데 결국은 틀린 말은 뭐 있습니까? 이거 나오게 돼 있어. 응? 그러면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동네가 있는데 굉장히 잘 사는 동네가 있고 굉장히 못 사는 동네가 있더라 이겁니다. 있는데 이 중간에 경계지역이 있어요. 경계지역이. 이 지역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고급 주거지고 여기는 못 살고 있는 저급 주거지가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 개 공부할 게 있어요. 이건 굳이 정확한 말 할 필요 없어. 대충 개념 하시면 돼. 그러니까 친입이란 말과 그 다음에 천이란 말, 천이 요 말이 있거든. 요 두 개에 대한 개념이 뭐냐 이거 마시면 돼. 자, 일단 A 지역과 B 지역이 있는데 A 지역에 있는 문화등이 B 지역에 이렇게 넘어가더라. 투입된다. 요게 뭐냐? 침입이야. 응? 그런 다음에 요 B 지역이 A 지역화가 되었다. 요게 천의를 보시라고 편하게. 다시. 도시와 농촌이 있을 때 이 농촌 문화가 도시에 투입된다. 이게 침입이고 그 결과 도시화로 바뀌었다. 이게 천의. 이렇게 하시면 안 돼. 편하게. 자, 다시 볼게요. 그러면 물어보자고. 둘 중에 어디를 살기 바랍니까? 왜? 하여간 좋은 거야, 그지? 뭐 여러 어떤 요건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고려하시면 안 돼. 사람의 기본 심리가 뭐 있습니까? 고급 주거지에 살기 바란다고. 그러면 자, 가볼게. 경계지역이야. 경계지역에 인접해 있는 저급 주거지. 요 지역은 얘보다 집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얘보다 올라가지. 그죠? 집값은 올라간대. 왜? 옆에 뭐야? 고급이라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있으니까. 거꾸로 그러면 경계지역에 인접해 있는 고급 주거지 요 지역은 얘보다 집값이 떨어지겠지. 그죠? 옆에 뭐가 있습니까? 저급이라는 데 불리한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러면 요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집을 하자 보수하겠습니까? 그냥 가겠습니까? 그냥 가겠지. 건물이 점점점 노후화되면 집값 점점 떨어지면 얘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네. 집값 떨어지니까. 그지? 넘어간다.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친입. 친입. 자,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이 지역은 하향여가 상향여가. 생각 잘해. 항상 상향과 하향은 마지막에 어느 놈 가져갈래 중요한 거 아니야. 그지? 현재 요 집 어느 놈 가져가는 거요? 얘 가져가지. 무슨 여가? 오케이, 하향여가. 이거 혼돈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점점점 경과되면 이 지역은 저급주택화 되겠네. 그죠? 얘는 더 이상 갈 데 없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 지역을 다시 뭡니까? 재개발 하겠는데? 그죠? 자,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되어지면은 고급주택화 되었지. 여기에 뭐 이 사람 말로 천이. 자, 요 집 이제 누가 가져갔지?
무슨 여가? 네, 오케이. 상향여가. 상향여가 쉽죠, 이거? 요까지 마시면 돼. 우리 여기 상향 더 설명할 게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 내봐야 우리 항상 중요한 메인은 뭐냐? 앞에 있는 상향과 하향에 대한 설명 이거 아니면 얘가 시험 나올 수밖에 없다고. 뭐 딱히 어렵단 말 못하겠다, 그지? 뭐 요 정도까지 마시면 돼. 그러면 자 책에 있는 내용 봐보겠습니다. 책 151페이지. 자, 여과정 내용 다 보지 말고 거기 있는 양갈 1번 여과과정에 대한 분석을 위한 가정 나 있지,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뭐라 했습니까? 고소득 계층이 거주하는 고가주택 시장과 그다음 저가주택 주택 시장만 존재한다. 이번 중간 생의 어떤 시장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본 전제가 있고 나머지 쭉쭉쭉 다 버리시고 다 필요 없네. 자, 그다음에 갈로 2번 주택의 상향여가 보입니까? 자, 동그라미 1번 뒷장 2번 동그라미 1번 2번 읽어보고 (1번) (2번) 같은 말이야? 그지? 아니 보자고 이 말 아니야? 요 놈이 얘가 지금 이 집 가져간 거 얘가 가져간 거 아니야? 상향, 그지? 그러니까 핵심 뭐 있으면 마지막에 이 집 언놈 가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뒷장에 4번. 자, 동그라미 4번 보니까 읽어보고 (4번은) 중요한 게 뭐요? 그 나이트 수선비 개보수비보다도 가치 점검이 더 크게 있지, 그죠? 그럼 상향이지. 그런 것만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양갈로 3번에 있는 하향여가 더 중요한 건 동그라미 1번, 2번, 그 다음에 4번. 요거 세 개 보시면 돼. 금방 이해되겠다, 그죠? 1번, 2번은 뭐 있어? 마지막 그 집 누가 가져갔습니까? 하위 계층이지. 그럼 하향여가고. 그 다음 4번도 개보수의 비용보다 가치가 더 증가분이 더 적지, 그죠? 따라서 이건 뭐 있습니까? 하향여가고. 그래 보시고. 관련 4번 주택의 하향여가 과정 분석 이런 건 보는 게 아니야. 넘어가. 나중에 책 읽지도 말. 읽을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저기 있는 155페이지. 자, 거기 있는 큰 3번 주거 분리 있지, 그죠? 자, 주거 분리에 대한 관련 1번 읽어볼게. 첫째 줄 끝에 밑줄 고수득 계층이 주거 지역과 저수득 계층의 주거 지역으로 분리된 현상을 말한다. 자, 요거 요 말이요. 주거 분리는 절대 상업과 주거 분리가 아니라 고급 주거지, 저급 주거지 분리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셋째 줄 끝에 주거 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걸린 지역에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 이거지, 그죠? 그걸 보시고. 밑에 갈로 2번 주거 분리 특징이 있거든요. 있는데 요거 밑에 동그라미 1번 뒷장 2번 3번 있는데 자, 주로 중요한 동그라미 2번 가볼게. 2번은 고수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수득층 주택. 여기 보죠. 고급 주거지 인접한 저급 요거지. 집값 올라가지. 3번은 자 3번은 자 다시 2번 두째 줄 저수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수득 계층. 다시 보죠. 저급 인접한 요거 그죠? 집값 뭐죠? 할인되지. 그거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3번에 보니까 고수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수득 계층이 들어온다. 마지막 이 집 누가 가져갔어? 저수득이지. 그 무슨 여가? 하향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하향여가 과정이 계속되면 고수득층 주거지 점차 뭐 있습니까? 저수득 계층으로 바뀔 것이다. 뭐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갈라 3번 더 침입과 천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 의미 없으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문제 1번.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 분리는 반드시 뭐요?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이 분리 아니라 고급과 저급 분리 말하는 거지. 그죠? 2번. 자, 2번에 보니까 잘 봐야 돼. 중간에 경계 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 자, 해보자고. 이 말 아니야. 경계 지역에 있는 저급에 대한 주택이 묻는 거지. 집값 많다고. 예, 올라가지. 그죠? 예, 여기 틀린 거지. 할인대전 할증된다 이 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3번, 4번, 5번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아시면 돼 공부할 때. 요건 실지. 요건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오답. 3절 뭐 나와 있습니까? 효율적 시장. 자, 여보세요. 이제. 일단 요거부터 하셔야 돼. 그럼 참고로 시장 성공, 시장 실패. 자, 다시. 요 구분 기준이 뭐가 있을까 하는 거요. 원래 뭐 정확한 말은 뭐 다른 게 있는 게 이렇게 하자고. 가장 구분 기준 중요한 이겁니다. 초과인이 발생할까 하는 그 차이라고. 초과인이 발생되지 않는 게 시장 성공이고 초과인이 발생한다 게 시장 실패라고. 그건 참고로 여러분들 요 개념 아셔야 돼. 정상 이윤과 지금 가장 기본 베이스 먼저 공부하시라고. 요 두 개 차이가 뭐가 될 것인가 생각해보라고. 정상 이윤과 초과인 차이 뭐요? 응? 우리 말로. 어떤 차이 있을까? 응? 이런 거요. 내가 노력했던 대가까지만 가져간다. 이게 정상이윤이고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불로소도 발생하지. 그죠? 네, 불로소 발생하는 곧 이게 다른 말로 초과인이라고. 여러분 참고로 있죠. 이걸 좀 정확히 아시는 게 뭔가면 내 장사할 때 본전 본다는 말이 그러면 어떤 것까지 포함될 것인가 하는 거라고. 이런 문제 해볼게. 물론 이 내용은 현재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자, 우리 본전 한번 해보는데 장사할 때 매출액 나오겠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비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빼면 뭐 있습니까? 순수익이 나온다고. 근데 이 비용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회계학적 비용과 그 다음에 경제학적 비용. 이 두 개를 구분시킨다고. 자, 뭐 할까? 치킨집. 지금 하는 것은 이 내용 중에서 뭐 본전 본다는 의미하고 결국은 이 두 개 의미를 정확히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더라 사람들이. 자, 치킨집 한데 월 매출액이 보니까 이게 100원이 나왔대. 100원이 나왔는데 이때 보니까 회계학적 비용은 뭔가면 내가 타인에게 지불되는 모든 비용이 회계학적 비용이야. 즉 우리 치킨집 할 때 이 들어간 비용이 있지. 무슨 비용이 있습니까? 비용. 어떤 비용? 있지. 그죠? 또 뭐 월세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타인에게 지불되는 비용이지. 그죠? 인건비도 있고 재료비, 월세 등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기세, 물세 같은 게 있지. 이런 비용을 뭐냐면 회계학적 비용이라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60원 정도 들어갔으면 요거 본 거지. 그죠? 40원. 근데 실제 진짜 이게 40원 내가 본 거냐는 거예요. 한번 따져볼게. 지금 하고 있는 경제학적 비용은 여기 두 개 있습니다. 회계학적 비용에다가 암묵적 비용이 더 포함된다고. 암묵적. 암묵은 보이지 않는 비용이 말이지. 그죠? 자,
그럼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보니까 첫 번째 내가 현재 이런 게 있습니다. 치킨집 할 때 맨 먼저 뭐 보증금 들어가고 시설비 들어갔지. 그거 들어갔다 뭐 있습니까? 나 이 치킨집 하지 않고 은행에 저축했다면 뭐 나오지? 이자지. 이 정도 수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우린 기속이자 이랬습니다. 기속이자. 기속은 내가 나한테 오는 거야. 나한테. 또 원래 내가 직장을 다니다 직장을 그만두었단 말이야. 응? 하고 또 그만두고 이걸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걸. 적어도 직장 다닐 때 그때만 월급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내 노력에 대한 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기속 뭐라는 거면 소득 이랬습니다. 응? 또 내 건물에 내가 현재 이 치킨집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건물을 타인한테 줘서 반드시 뭐야? 월세 나오겠지. 고등 수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다른 말 기속 임료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러이러한 비용이 암묵적 비용이라고. 자, 여기 만약 현재 30원 정도 갔다면, 더 간다면, 요걸 고려하면 결국 나는 마지막 요거 남는 거지. 그지? 회계적 비용 60원이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본전 본단 말이 위에 거 요겁니까, 요겁니까? 뭘 고려해야 돼? 요걸 고려해서 나오는 거야? 아니면 요걸 고려하는 거예요? 아, 위에 거, 아래 거. 이거지, 이거. 그죠? 자, 이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보세요. 요게 뭐냐? 이게 내가 노력했던 대가인 뭐예요? 정상이라고. 요 10원이 뭐지?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불로소득. 이게 뭐라고? 그 말이야. 정확히 의미하면. 그럼 우리 항상 장사할 때 본전 본다 말은 순수하게 투입된 이 비용만 포함하지 않고 얘도 포함해야 된다는 거지. 내 노력의 내 대가. 그지? 이 말은 결국 얘는 90원이 나와야 본전 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의미를 아시면서 아, 현재 보니까 정상이윤과 초과이윤 이런 개념 차이구나. 응? 뒷말이 중요하지 않고 결국 앞에 여기 중요한 거예요. 내용상에서. 그래서 자, 다시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노력했던 대가까지만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정상이윤인데 그런 시장이 뭐냐? 시장 성공이고 보니까 어느 누가 더 큰 이익, 더 큰 손실 본다. 이건 시장 실패지. 그럼 이해되겠지, 그죠? 정상이윤만 존재하고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 시장 성공. 그 다음에 얘는 뭐 있습니까? 초과이윤이 발생되는 시장이 곧 이게 다른 말로 시장 실패지. 그러니까 성공 실패 잘 구분하세요. 시장 성공은 결국은 정상이윤만 존재하는 시장. 시장 실패는 뭐 있습니까? 초과이윤 등이 발생되는 시장이 곧 이게 다른 말로 시장 실패로 보시면 돼. 그럼 자, 여기서 왜 쓸데가 없는 이 말을 계속 이렇게 했냐는 것은 이것 때문에 효율적 시장 때문에.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선 무조건 효율적이라는 말이 딱 튀어나오지. 나오는 순간 무조건 뭐라는 거면 얘는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요? 정상 이윤만 존재할 때가 뭐냐고 이게 효율적 이 말 쓴다고. 꼭 기억해야 돼. 만약에 이 초과이윤이 발생된 상태에서 뭐 있습니까? 효율적 쓰면 틀려. 즉 초과이윤이 발생되는 시장이 뭐냐?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이 말 뜻이라고. 이걸 기억하라고. 그래서 만약 효율적 시장이 나왔을 때 절대 초과이윤 발생하면 다 틀려. 이거만 꼭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원래 이게 보는 시장이 크게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 시장, 즉 157페이지 효율적 시장이 있고 159페이지 뭐 있습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있는데 지금은 다른 거 다 하지 않고 거기서 앞에 있는 효율적 시장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효율적 시장 만 하고 나중 가서 할당 효율적 시장 하는데 거의 다 시험 난 결국은 효율적 시장에서 거의 답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자, 다시 효율적이란 말 뜻이 뭐라고? 항상 이 말 찾아가야 돼. 분명히 틀린 말 항상 뭐 나오는 줄 알아? 초과이윤이 발생된다 시험 나와 항상. 틀린 말로 써.
그러면 맨 먼저 개념부터 자, 그 개념 나 있는데 가볼게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자 157페이지 갈로 양갈로 1번 효율적 시장 의의가 있다죠. 첫 번째 줄. 자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가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 한다. 그 다음요. 그 뒷말이 중요하죠.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이 말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봐볼게요. 이 말이거든요. 7번 보시고. 어떤 정보가 그 즉시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 효율적인데 사실은 이 이면속에 그 결과 뭐가 있냐?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더라 이거요. 이런 게 다른 말로 효율적 시장이라고 설명해 볼까? 자, 다시 해볼게. 원래 이 지역이 농지였어. 농지일 때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평당 땅값은 10만 원 정도 매매가 되고 있대. 자, 그런데 국가에서 야, 이 땅 앞으로 3년 후에 상업으로 용도를 변경시킨다라고 지금 발표했다고. 하자마자 땅값은? 응? 아니, 이 땅은 현재 농지인데 3년 후에 상업으로 용도를 변경시킨다라고 지금 발표했어. 국가에서. 땅값 올라가지. 그래서 현재 땅값 올라간 결과 시장에 현재 매매되고 있는 가격은 이렇게 매매된다 가정해 보자고.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거 아니에요? 원래 농지였던 게 국가에서 3년 후에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진다는 정보를 공표하자마자 이 정보 즉시 뭐예요? 가치에 반영되지. 반영되어진 결과 전보다 현재 이 땅을 매매할 때 얼마에 매매하고 있지? 30만 원이지. 그거 말입니까? 어떤 정보가 공표된 즉시 가치에 반영되니까 전보다 이 돈 주고 매매한 결과 어느 누구도 초과이 발생하지 않는 게 뭐냐? 곧 이게 효율적 시장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 말은 자원이 합리적 배분된 효율적 시장인데 중요한 건 새로운 정보 공표된 정보가 즉시 가치 반영되는 게 곧 이게 효율적인데 효율적 항상 뭐 나야 됩니까? 절대 여기 중요한 건 초과인이 없는 시장이야. 그러면 자 우리 책에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양갈로 뒷장 갑니다. 3번 효율적 시장 유형이 뭐뭐 있습니까? 3개 있지. 그죠? 첫 번째 뭐라고? 과거. 이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중강성. 세 번째 뭐가 있지? 강성 나 있지. 그죠? 끝에 몽땅 다 뭐 붙어 있습니까? 효율적 시장 나 있다죠. 자, 칠판 보고 이제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단순한 거 이거. 단순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틀리던데. 자, 이 정보 분석을 어느 범위가 할까 따라 달라지는데 과거에 있는 정보만, 현재 있는 정보만, 아니면 미래에 있는 정보까지 분석할래 따라 분명히 달라질 거거든요. 이때 어쨌든 약성, 자, 저기 효율적 시장이 있는데 이 약성 효율적 시장도 있고 중강성도 있고 강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읽어볼게요. 약성 효율적 시장. 또 뭐가 있다고? 중강성. 또? 요 3개 있다지? 자, 우리 과거 있는 자료, 이 말은 과거 자료 분석입니다. 요 표현을 갖다가 현재란 건 지금까지 공표된 사실이야. 응? 정보가. 그래서 얘는 현재라면 공표된 사실 이 말입니다. 미래란 말 뜻은 공표되지 않는 사실. 잘 보셔야 돼.
제일 먼저 지문 딱 되면 요부터 확인하시라고. 효율적 시장 같은 말이 뭐요? 같은 말. 초과인이 없는 시장이야. 없는 시장인데 요 약성과 중강성과 강성 차이는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는 분석할래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약성이란 건 가장 약한 정보를 갖다 분석함에 따라서 초과인이 없는 게 여기에 뭐요? 약성이고, 중강성은 얘보다 좀 더 강한 정보를 가지고 이 활용에 따라서 초과인이 없는 게 중강성이야. 강성은 가장 강한 정보를 분석함에 따라서 초과인이 없는 곳이 강성이라고. 자, 말 되게 긴데 간단히 볼게요. 과거 자료까지만 분석함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없는 곳이게 다른 말로 약성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공표된 사실까지 분석함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없는 곳이게 중강성이라고. 강성이란 건 공표되지 않는 정보까지 분석함에 따라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없는 곳이게 강성이라고 보시면 돼. 자, 다시 할게. 잘 보세요. 이렇게 해볼게. 이제 의미가 이런 거예요. 현재 우리 교도소가 크게 세 곳이 있습니다. 자, 부산교도소, 대구교도소, 서울교도소 세 개 있거든요. 요 각각 있는 교도소마다 재소가 전부 다 10명씩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자, 왜 교도소 선택했냐? 네, 선택한 목적이 이겁니다. 교도소는 일단 우리 이론상에서 외부 정보 다 차단돼 있지, 그지? 자,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재수끼리 삼성전자에 있는 주식을 매매한대. 얘들끼리만. 응? 기본 전제가. 근데 부산교도소에 있는 재수한테는 삼성전자에 있는 과거 주가 변동이 있지. 주가 이런 변동이 있을 거예요. 요것만 딱 주는 거예요. 여기 과거 자료거든. 과거에 주가 변동이 있다는 거야. 요거만 주가 변동만 딱 주고 요 안에 10명끼리만 주식을 매매하라 한다면 이 10명 중에 어느 누가 더 많은 초과임이 발생하겠냐고. 이론상에서. 안 하겠지. 왜? 똑같은 정보 준 거 아니야. 똑같은 정보. 그지? 동일한 정보를 주어짐에 따라 어느 누구도 초과임이 발생되지 않는 게 일단 효율적이잖아. 효율적인데 가장 약한 정보에 따라 초과임이 없다 해서 이게 약성 효율적이라고. 응? 거꾸로 대구교도소 뭔가 여기 있는 과거에 있는 주가 변동에다가 삼성이 보니까 뭐 있는가 하면 오늘 아침 보니까 어떤 다른 기업과 합병했다 한 달을 공시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공표한 사실이지. 그죠? 현재 공표된 사실까지만 주어지고 요 대구교도소에 있는 재수 10명끼리만 이 주식을 매매하래. 그러면 동일한 정보가 주어진 결과 초과임이 발생합니까? 안 하지. 근데 초과임이 발생하지 않는 게 뭐죠? 효율적이지. 그죠? 근데 얘보다 강한 정보 아니야? 얘보다 강한 정보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초과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이거보다 강한 게 뭐예요? 중강성 쓴다고. 자, 그다음 밑에 있는 서울교도소에 있는 재수 10명한테는 요 과거 정보에다가 공표된 사실에다가 지금은 공표 안 했어. 앞으로 3일 후에 또는 뭐 1년 후에 공표할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내부 어떤 자료가 있어. 응? 앞으로 3일 후에 뭐 개발했다를 공표할 건데 지금 공표 안 했다고. 이 안 한 자료가 몽땅 여기 서울교도소에 있는 재수 10명 주어졌다고. 그러면 10명은 똑같은 정보 갖고 있는 거지. 그죠? 동일한 정보를 갖고 얘들끼리만 주식을 매매할 때 얘들은 초과임이 발생할 수가 없다고. 초과임이 발생하지 않는 게 뭐지? 효율적이지. 다만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정보 아니야. 그죠? 그래서 강한 정보를 주어진다는 어느 누구도 초과임이 발생되지 않는 게 강성 효율적 시장 쓴다고. 자, 그러면 정리하되 뭐라는가 하면 이런 제목이 나올 때 제일 먼저 확인할 게 있어. 첫 번째 약성이 나오면 뭐 나와야 돼? 약성 같은 말이 몇 말 나와야 되지? 과거 정보 나와야 돼. 효율적 시장 같은 말이 뭐지? 같은 말. 요 두 개 항상 확인해. 요 두 개만.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잠시. 과거 자료뿐만 아니라 공표된 사실까지 분석함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초과임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약성을 쓰면 되겠네. 틀린 거지. 약성은 뭐만? 과거만. 그 다음에 중강성은 여기에다가 뭐까지? 공표된 사실까지.
강성은 여기에다가 뭐까지? 요 말 확인해야지. 요거 확인하고 다음에 끝에 가서 뭐 확인해야 돼? 요거만 확인하면 돼. 물론 다른 거 설명 꽤 많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항상 어디든지 효율적 시장은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정보 양에 따라 뭐 있습니까? 약성, 중강성, 강성 구분되는 거지. 그죠? 그런 거 마시라고. 물론 다음에 가면 제가 뭐 부동산 시장 어디 속에 포함되는 건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마시라고. 그럼 참고로 우리 한번 물어보죠.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되지 않는 사실만 분석합니까? 앞에 이것도 분석해. 하지. 그죠? 중강성은 요것마지 않고 여기까지 분석하는 거지. 요건 아셔야 돼. 자, 일단 그거까지는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건 밑줄합니다. 158페이지 갈로 1번 약성 효율적 시장 거기 있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뭐가 핵심 뭐가 있습니까? 과거 밑줄. 그다음에 초과인 획득 불가능 밑줄. 다른 거 보지 말고 우측에 자 밑에 있는 갈로 2번 동그라미 1번 현재 정보 밑줄. 초과인 획득 불가능 밑줄. 자 우측에 갈로 3번 강성 효율적 시장. 자 얘도 중요한 건 동그라미 1번 미래 정보 밑줄. 초과인 획득 불가능 밑줄. 그것만 기억해. 중간에 아무리 지문 기록 다 필요 없어.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문제 다 풀 수 있다고. 됐죠? 자, 오래 보시면 되겠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건데 167페이지 갑니다. 자, 4장 부동산 입지 공간 구조. 자, 우리 이번 시간에 했던 건 중요한 이거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중요한 거는 여과 과정이 있죠. 여과 과정이 일단 주택이 순환인데 상향과 하향에 대한 개념 아시고 주거분리 설명 알고 있고 얘는 간단하지. 효율적 시장은 효율은 초과인이 없는 거. 정보 양에 따라서 약성, 중강성, 강성 구분들 요거 말하고 지금은. 그래 보시고 자 좀 쉬었다가 167페이지 있는 입지 및 공간 구조할게요.